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당위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오늘 강의는 당뇨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미 내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관리법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에 대한 치료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당뇨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란 내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할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하고 혈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당뇨의 원인으로서는 유전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후천적인 요인 중에서도 그 식습관의 문제, 그리고 운동 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뇨를 유발하는 주요 질환으로서 고혈압, 이상지혈증, 그리고 심혈관 질환, 비만 이런 질환들이 당뇨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당뇨와 함께 더 심한 질환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당뇨를 확진할 수 있는 그런 진단 기준으로서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이라면 당뇨로 확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복 혈당 126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 200 이상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당능 장애, 즉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6 그리고 식후 혈당이 140에서 200 그 사이에 있을 때에도 당뇨가 미리 생길 수 있는 것을 내다보고 우리가 관리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구체적인 관리법들을 치료법들을 오늘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당뇨를 진단받고 나면 어떻게 하죠? 네, 병원에서는 이제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한 상황에서는 뭐 하루에 한 알, 그러다가 이제 심해지면 하루에 2알, 이것으로도 조절이 되지 않으면 약이 3알, 그리고 이제 대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들과 같이 오기 때문에 혈당을 내리는 약 외에도 약들을 여러 가지 섞어서 드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1알, 2알 시작했던 것이 뭐 18알, 20알, 심지어는 제가 25알까지 드시는 분도 보았는데요. 이렇게 약물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으로서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이제 인슐린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인슐린으로 넘어가게 되면 잠깐은 혈당이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혈당으로 빠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혈당과 저혈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그렇다면 과연 내가 당뇨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치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것은 내가 아팠을 때 약을 먹고 그 약을 끊었을 때에도 그 질병이 재발하지 않고 완전히 좋아진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을 진정한 치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당뇨약을 먹는다고 해서 약을 끊게 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뇨약을 끊으면 다시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약을 끊지 못하고 평생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상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그냥 이렇게 약 조금씩 드시면서 평생 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약으로 유지하다가 끊을 수 없는 상태의 것이라면 진정하게 이건 치료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건 치료가 아니라 저는 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낫지는 못하지만 그냥 약을 먹으면서 그럭저럭 그냥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런 관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한의학적으로는 뾰족하게 당뇨를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100% 예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것을 초기의 치료에 들어갔을 때는 당뇨를 완치를 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약을 이용해서뿐만이 아니라 한약과 어떤 생활 습관, 식이 습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에는 완전히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당뇨약을 드시기 시작한 그 초입에 그때 약을 처방해 주는 것, 그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을 가볍게 드리긴 하지만 식습관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아니면 운동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어떤 그 생활의 변화를 가르쳐 주는 분들이 계셨다면 이렇게 수많은 당뇨 환자들이 늘어나는 상태로 가지는 않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그 문제 해결점들을 제시해 주려고 제 나름대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느냐? 한의학에서는 이 당뇨를 비만형 당뇨와 마른 당뇨로 이렇게 나누어서 치료를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비만인 상태에서 당뇨가 왔을 때는 비교적 치료가 쉬운데요. 비만형일 경우에는 체지방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비만인 경우에 내장지방이 증가하면 그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지방이 많이 차 있는 상태로는 그 당 조절이 잘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내장지방을 없애주는 것, 이런 것이 그 비만형 당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형 당뇨의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곧 치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기준 몸무게 그 이상으로 비만이면서 당뇨가 있다라면 좋아질 희망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만형일 경우에는 이제 혈전을 없애준다든지,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기회 운행을 도와주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서, 그리고 그 이제 내 몸에 가진 그 지방들이 잘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물을 쓴다든지 이런 처방과 함께 저는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요. 제가 다른 환자를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당뇨 환자분들이 오면 30분 내지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그 생활 습관의 그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합쳐서 치료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해독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한의원들 중에서도 그 해독 치료를 하는 한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만형 당뇨인 경우에는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체중을 감소시켜주는 그 체중이라고 했을 때 근육량은 제대로 유지하면서 그 지방 위주로 감소시켜주는 이런 치료가 적당히 들어갔을 때에는 그 당뇨의 치료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해독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청열 해독 치료의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어떤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식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발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발효를 한다는 것은 그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소화 흡수가 용이하게 됩니다. 내 몸에서는 소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곤증이라는 게 있죠.
겨우 밥 한 고기 먹었는데도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혈액이 막 위로 몰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팔다리, 머리 이쪽에는 그 혈액이 부족해져서 멍해지는 상태. 이것이 식곤증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데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그것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여기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청혈해독요법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소화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그러면서 그 흡수율은 높여주는 그런 약물 내지는 그런 음식 이런 것들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율은 높이면서 이제 영양은 충분하게 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요. 그 비만이면서 당뇨인 분들이 그 이제 저지르는 실수 중에서 제가 저지른다는 말까지 표현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식후 혈당이 높아요, 공복 혈당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안 먹는 거예요. 자꾸 먹을 것을 줄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을 단순히 그냥 줄이기만 하다 보면은 혈당이 정상적으로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몸의 정상 세포들이 먹고 살아가야 될 그런 영양소도 부족해지게 되면서 근육량이 점점 없어지고 심각한 상태로 더 빠져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청혈해독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냥 음식을 적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청혈해독요법에서는 영양소는 충분히 부어주되 열량소는 비교적 낮추고 그리고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그런 한약과 그런 음식 이런 것들을 주로 드시게 하면서 운동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또한 그 에너지 대사율을 높여주는 것 이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병행해서 저희는 이제 침이라든지 뜸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침을 이용해서 그 복부의 그 각 경락의 흐름을 자극을 해서 그 경락이 원활하게 움직임으로써 오장육부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침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 아랫배를 따뜻하게 덮여주는 그런 이제 뜸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소를 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항요법을 함께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아울러서 이제 반신욕이라든지 온신욕이라든지 아니면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청혈해독요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면서 당뇨인 분들 이런 분들은 그 각각 한의원마다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청혈해독요법을 쓰고 있고요. 제가 하는 청혈해독요법이 아니더라도 이 원리를 똑같이 적용을 한다라면 건강하게 당뇨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른형 당뇨입니다. 마른 당뇨는 이미 내 세포에서 영양소들을 많이 갖다 쓰지 못하면서 근육량이 많이 소실되고 혈관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쉽지 않은데요. 마른 당뇨다 하더라도 너무 심각해지기 전에 치료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당뇨일 경우에는 보음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영양을 보충해 준다든지 이런 치료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보음이라는 것이 그 논에서 물이 적어지면 벼가 그 물에 충분히 담가져 있지 않으면 잘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그 몸이 마르지 않도록 항상 어떤 그 진액, 물 기운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충분하지 못하면 그 이제 혈당을 조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육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음하는 약을 많이 써주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뭐 숙지황이라든지 건지황, 생지황 이런 것들이 보음을 해주고요. 또 뭐 백화수호 이런 약재들도 이제 보음하는 데 쓰이는 약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 수 있는 그 약재 중에서 구기자 이것이 간을 좋아지게 하면서 보험해주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서 구하기 가장 쉬운 약재이면서 음식이기도 한 재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산약입니다. 산약이라는 것은 말을 말린 건데요. 말하는 것이
혈당은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도 보익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이렇게 평소에 난 혈당이 높아서 좀 절제된 음식을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말을 구해다가 그것을 쪄서 먹거나 아니면 구워서 드시거나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른 당뇨일 경우에는 산약이라든지 구기자, 천화분, 숙지황 이런 약재들을 통해서 보험을 하면서 이제 영양을 충분히 채워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추어탕 또는 선지 양탕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추어탕이라든지 선지 양탕을 끓이되 여기에 단맛이 나는 음식 재료들은 최대한 삼가고 영양을 골고루 담을 수 있고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이상 드시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드시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루에 한 끼 이상 챙겨서 드시려고 하면 이렇게 근육량이 점점 소실되어 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력도 보충이 되고 당뇨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에 있어서는 비만형 당뇨와 마른형 당뇨로 나누어서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에서 당뇨약을 처방을 받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당뇨가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혈당을 그럭저럭 유지하게 관리해 주는 그런 차원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약도 마찬가지로 당뇨를 완전히 치료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약을 드시느냐 한약 치료를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당뇨에 있어서는 나의 노력이 없이는 당뇨 치료는 있을 수 없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냥 제가 가볍게 당뇨 치료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방법은 이 세상에 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지만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만형 당뇨냐 마른 당뇨냐를 막론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 모두 다 두 유형에서 다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하는 그런 치료는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다만 그 먹는 음식에 있어서만 어떤 차별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마른 분들 같은 경우도 운동을 병행해야 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더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근육량이 좀 더 소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의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당뇨의 관리, 예방은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73318 법칙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73318 무슨 암호인가 궁금하시죠? 혹시 알아맞힐 수 있는 분 계신가요? 733 일주일에 3번 그리고 30분 이상 운동을 하자. 이것은 당뇨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상 당뇨가 이미 왔다라면 사실 그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하는 것 갖고는 부족하고요. 오히려 날마다 하루에 2번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뇨가 지금 올까 말까 그런 전 단계에 있는 분이시라면 733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이렇게 운동하는 것 이것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18이라는 것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잘 때 충분히 휴식을 취해줘야지만 내 몸의 장기들도 충분히 쉴 수가 있고 그래야 오장육부의 그 기능들이 살아나서 낮에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긴 것들에 대해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3318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운동을 하고 하루에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려고 하면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밤에 야식을 하는 그런 습관들도 덩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73318 법칙을 활용해서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이런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당뇨 환자는 과일을 먹지 말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공복혈당이나 식후혈당이 정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0 미만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일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이미 당뇨를 진단받았던 경험이 있다라면 단 과일들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드시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식사 시간에 나누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밥은 밥대로 먹고 중간에 과일을 하루에도 막 2번, 3번 이렇게 여러 번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할 때 그 식사 전에 과일을 먼저 약간 먹고 거기에 붙여서 식사량을 조절해서 조금 먹는 정도 이런 식으로 드신다면 과일을 드시더라도 그 혈당을 많이 오르게 하지 않으면서 그 영양 섭취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과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그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튀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뇨를 관리해야 되는 단계라고 치면 그 튀긴 음식은 아예 구경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드시더라도 기름에 구워서 드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양념을 해서 졸여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쪄서 드시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고요.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아니면 그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간 것,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것 이런 음식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그냥 그 천연의 음식들, 그러니까 채소가 있는 그대로 그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을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식을 하면 그 자체가 혈당을 오르기도 하지만 과식을 함으로써 그 췌장 기능 자체가 계속해서 혹사를 당하기 때문에 과식하는 것, 그 다음에 밤에 야식하는 것, 그 다음에 간식 드시는 것, 요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죠. 과식, 야식, 간식, 그리고 또 이제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 또 음식을 빨리 드시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해 주시고 소화 능력이 만약에 왕성한 상태라면 통곡식의 것으로 그리고 소화력이 조금 떨어져 있다면 5분 도미나 7분 도미 정도를 밥으로 드시면서 반찬을 골고루 드시는 이 정도의 식습관만 가지고 있어도 별 무리 없이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뇨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73318 일주일에 3번 3시간 이상 운동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주무시면서 그리고 식습관을 조절을 잘 한다라면 여러분들 충분히 건강해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